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간제징용 문제 진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자, 먼저 간제징용 문제에 관한 일본 측 논리 이런 것도 우리가 치비치기니까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크남도라든가 미쓰비시 조선소 대단히 유명하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 간점기에 징용되었습니다. 자, 먼저 일본 논리의 핵심은요. 일제 간점기는 합법이다. 이것입니다. 네.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극명하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먼저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내의 법이 다 합법이라고 단지 이것을 한국에 대해서도 했다. 이거 다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데요. 39년에는 군민징용령이 시행됩니다. 옆에 네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지는 일본 폰토라는 뜻입니다. 네지. 당시 조선이나 대만을 외지라고 했어요. 외지하고 내지가 사실 법적으로 좀 달랐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만요. 그래서 39년 9월에 외지에서는 모집이 시작됩니다. 내지에서는 징용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법이 똑같았으면 조선에도 징용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징용이라는 것은 간제예요. 그렇죠. 예. 무조건 가야 되는. 예, 무조건. 그러나 조선하고 일본의 법이 달랐기 때문에 먼저 모집이라는 말로 사실상 징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이유가 있었어요. 조금씩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위안부 동원하고 좀 비슷한 부분은 취업 사기죠. 일본에 가면 좋은데 취업을 시켜주겠다.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주겠다. 이런 말을 많이 동원합니다. 근데 일본에 갔는데 좋은 데가 아니에요. 또 최악의 찬소는 탄광이죠. 네네. 그런데 끌려가서 또 공부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탄광으로 많이 연애됐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70%가 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주를 했다라는 말로 그러면 차이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도주해도 일본에서는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2년에는 조금 더 강하게 조선이 내지, 그러니까 일본 폰토 이입 알성 요강라는 것을 한반도에 실시합니다. 이거는 일본 회사 쪽에서 이거 회사가 주도하니까 미쓰비시라든가 그런 데서 조선 전도부에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0명 좀 모아달라. 네, 조선 전도부는 그곳을 큰 읍명 이런 식으로 하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읍에서는 5명 내야 된다라든가 이게 할당하는 거죠. 예, 이런 방법이에요. 이거 일단 숫자가 할당 되니까 완전히 간제가 되는 거죠. 사실상 간제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거 다 인정하는 사람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을만 다른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1944년 10월에 한반도에서도 징용령이 다 시행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진짜 간제로 그냥 무조건 데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97년이었는데요. 일본 안에서 일본의 국회에서요. 츠지무라 데츠오라는 당시 문부과학성의 국장이 말했습니다.
탄씨의 징용 문제를 다 연구하여서 보고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제간점기의 조선인 노무동원에 관해서 모집 관할성, 징용 등 저마다 현식은 달랐더라도 모두 국가의 동원 계획에 의해서 간제적으로 동원되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실제로 국가의 프로젝트로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다 연구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이런 조사를 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분들이 그래도 계속 계셔서 네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또 기록에 남기니까 일단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말을 배워야 합니다. 일본 기록들이니까. 남아져 있구나. 예, 예. 예. 맞아요. 소소소됐네. 소데스. 예. 일본의 논리를 좀 더 말씀드리면요. 탄씨 일본 국적자, 그러니까 일본인, 조선인, 대만이 다 일본 국적자이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모두 징용되었다. 조선인, 한국인만 징용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조약은 전시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국민들을 징용, 진병하는 거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탄씨도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다. 일본 내 법도 그랬고 국제조약도 그러니까 뭐가 불법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탄씨 한국인 징용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를 강요당했다. 이거 사실이다. 인정해요, 일본이. 여기까지. 거기까지는. 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가죠. 그러나 일본은 여기서 그러나 불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답답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그건 상식적으로 불법이잖아. 불법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을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화가 나. 그러나 일본은 그러나 불법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인들도 고생한 게 마찬가지다. 이렇게 더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예. 그러니까 대단히 교묘해요. 그러네. 예. 우리가 또 머리가 더 좋아야 돼. 네.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기도. 예. 이게 일본 논리의 핵심이에요. 네. 지금 현재는 아베 정권이나 스가 정권은 일본에서 하는 거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해요. 그거는 약간 좀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너무 자기 맘대로다. 자, 한민족에 대해서 일제가 시행한 징용이나 진병라는 것은 사실상 다민족에 대해서 같은 일본 민족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일본 민족이지 다민족이에요. 다민족에 대해서 생명을 요구한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불법이에요. 불법이. 네. 그러나 그렇게 실제로 한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일단 준 다음에 해야 돼.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은 위무망 강요를 했어요. 이러한 징용, 진병라는 위무망 대만이나 당시 한반도 한국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안 줬어요. 예. 기본적인 권리의 진짜 대표적인 것은 참정권입니다. 예. 국회의원으로 보낼 수 있는 권리라든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거는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일본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어진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한반도 전체에는 안 준 거예요. 그까지. 그러니까 일본은 그거 너무 알고 있어가지고 일본도 이거 불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징용을 일본은 39년에 시행했는데 네이지에서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단계적으로 모집, 모집. 관할성, 징용 이런 식으로 사실 그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중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예, 거죠. 그리고 43년에 또 징용도 실시했어요. 예, 이거는 진짜 그 전쟁 가서 죽잖아요. 이럴 경우는 큰민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나 45년 폐정할 때까지만 해도 절대 그런 참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의 왜곡 주장 그리고 역사적인 진실. 먼저 왜곡 주장은 조선인이나 일본인은 징용되었는데 모두 평등했다. 예를 들면 월급 같은 거 차이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일까요? 네, 이런 거죠. 자, 역사적인 먼저 진실은 가장 그 조선 사람들이 많이 갔던 데가 탄광인데 그 탄광 노동 자체가 일본에서는 먼저 채수 노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채수들이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일본인들은 안 가요. 그런데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는 분들은 최급빈층, 오갈 데 없는 분들만 집도 없거나 그러면 거기 가면 일단 숙소도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나 그곳이면 너무 인원수가 작으니까 감옥에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러나 보통 그러한 죄수가 아니라 무기징역 이상의 죄수들을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간에서 진짜 인권유린 사태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한반도에서 한국 사람. 데려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전쟁 포로도 그랬어요. 영국인이나 미국인도 있어요. 포로가 된 사람들. 포로니까 뭐 어떻게 죽어도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포로는 그 이런 겐도라고 하죠. 겐도. 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해를 많이 했어요. 특히 미국인이나 영국인 그 증언이 많아요. 자해. 그러니까 그 손목을 부러뜨리는데 그 스스로. 예. 얼마나 들어가기 싫으면. 네, 그래도 3일 정도 지나면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다음 발목을 부러뜨렸대. 스스로. 이런 거 증언을 했어요. 미국인들이. 네, 미국인하고는 화해를 했어요. 미쓰비시가. 네. 근데 우리하고는 화해 안 하겠다. 이거예요. 잘못을 인정한 건가요? 화해.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에서 지를 것 같으니까 마지막은 그 이게 자르자르못을 가리지 않고 일단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사과는 했어요. 예, 사과는 하면서 그러나 재판에서 법적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가지 않고 앞에서 그러니까 합의를 보는 현식을 지했어요. 근데 한국하고는 합의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냐? 65년도에 다 끝났으니까. 65년도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줬으니까 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말하면 단시 그 증거 자료를 일본 정부는 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만 정권에서 21억 달러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3억 달러까지 줄어든 것이고요. 근데 나중에 증거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때 그 자료를 다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네, 그러나 이게 다 전부다라고 해서 다가 전혀 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끝난 후에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 그 발견된 것은 국가기관에서 발견되니까 이게 일본 정부가 몰랐다라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내 옛날 유행어 같은데요. 행수왔지 이거 아니야. 예. 자, 탄광에서의 자별을 규정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먼저 기본적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자, 임금이 폐겐라고 하면 한 달에 폐겐. 네. 그 내역을 조금 본다 이거예요. 폐겐이면 지금 그 200만 원 정도예요. 지금으로 치면? 네, 지금으로 치면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네, 조선인의 경우에요. 자, 먼저 40에는 기숙사비라든가 식비로 다 가져가요.
권제 같아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상하죠. 네. 보통 데려갔는데 일해 그러면. 그렇죠. 데려가서 일을 하라고 강제징용인데 그냥 기숙사비 내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시작돼요. 그다음 또 강제 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저축해야 돼. 그리고 그 보통 저축도 있었는데 이거 합해서 30회에는 사실 강제적으로 저축해야 돼요. 이거 강제예요. 예, 그리고 계약 기간 역시 2년 정도였거든요. 계약 기간 끝나면 다 돌려줄게. 이러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리고 20회에는 조선에 송금해야 된다. 그래서 송금을 하죠. 그 조선에 가족들이 있는. 그러니까 초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보러 갔어요. 일본의 그 공무원이 어떻게 조선 가족들이 살고 있나. 그런데 진짜 망한 집들이 많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둥이 사라졌기 때문에. 예, 그 보고가 또 일본 정부에 들어가요. 예, 이런 양심적인 또 보고자들이 꽤 있었어요, 일본에. 아무튼간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송금 안 하는 데가 많았어. 안 했겠죠. 저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냥 다 송금한다고 해놓고 돈을 걷어 가지고요. 물론 그러니까 당과 회사는 많았기 때문에 송금한 데는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는데 안 하는데도 많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자들이 소송을 일으킬 때 그냥 회사 돈자에 남아 있는 거. 돈들이 있어요. 그거는 송금한다고 그 해놓고 모아놓고 안 한 것들이 그거는 아직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거예요. 왜냐 그거 소보린 회사도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강제 저축, 보통 저축 있잖아요. 이게 그 조선인의 경우는 통장하고 도장 이거 관리자가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게 약속은 만기 대사할 때 돌려준다. 그러니까 아까 70%는 도망갔다고 했죠. 네. 이런 사람들은 이 저축분은 절대 받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으로 뭐 1년으로 그만뒀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2년 계약 기간을 만기 퇴사해야만이 돌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사람들의 이 저축은 진짜 통장으로 깨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했대요. 그 증언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일본인들도 그 당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사람들은요 또 저축하는 것도 5엔이나 그 정도였어요. 조선인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래도 그 5엔도 통장 도장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에서 도주해도 중도퇴직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인지를 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차별을 그렸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나 일본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수령액은 10엔뿐이었어요. 그래 20만 원 정도. 네네. 이것으로 한 달을 좀 버텨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로 예를 들면 이춘식 할아버지라든가 이겼잖아요. 2018년 이제 그때 이겼습니다. 그때 이분들의 통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 회사는 일본 최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니까 일단 뭐 깨고 그냥 자유롭게 돈을 쓴 곳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때 강제 저축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폐종까지 했어요. 폐종할 때까지 다 일을 했어요. 폐종했을 때도 그냥 한국으로 가라고 이제 끝났다고
해서 돌려주지 않았어요. 돈을. 2년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 500엔, 600엔 그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많이 남아있겠네. 예. 그거 다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는 다 나온 사실이고요. 그게 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무산 3억 달러로 이거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가지는 그런 거 일단 그때 받은 돈은 그 중간에서 뭐 다른 곳으로 쓴 것도 있으니까 이제 다 돌려주겠다고 해서 사업으로 했어요. 근데 그러나 사실 그 부족한 거죠. 예. 부족하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일본 쪽에 소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 쪽에 소송해도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거 다 합법이라고 해서 거의 다 패배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다음 한국 법원에 이제 제소한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 먼저 했으니까 이곳으로 일본은 재판이 엄청나게 느려요. 엄청나게 느려요. 그러니까 15년, 20년 지나서 다시 한국 쪽으로 왔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요새. 한국을 흉내내야 된대. 한국 빨리 한대. 일본은 정말 그 재판에 말려 들어가면 그 인생이 망가져요. 3심까지 가면 20년이에요 보통. 와. 예, 21년이나 22년이나. 너무 힘들겠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국에 왔더니 한국에서는 불법이니까 처음부터 일제 간점기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난 거죠. 아무튼간에 이 부분도요. 우리가 역시 역사적인 진실을 좀 잘 알고 그리고 쟁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권 문제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사실상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위안부 문제를 말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라는 거 국가 안에서 오히려 다루질 않는 거죠. 예, 무시를 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정권이 할 일이 너무 많아.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예.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고 네. 일본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제징용 문제에 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지금까지 4개 정도 있었죠. 예. 예, 어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는 일단 그 일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좀 제가 만들어주고 싶고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만들어서 좀 와가지고 좀 일 좀 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네. 그 일본이 내가 잘못한 거는 저는 뭐 이미 지난 건 그렇다고 치고 정말 사과하는 사람이 참 멋있고 이런 걸 느끼는데 좀 계속 내 잘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또 숨기고 계속 문제가 커지는 것 네, 같아서 네. 저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도 또 다른 데 피해 끼치거나 제가 또 남에게 그러면은 나는 일본처럼 안 하고 미안하다 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그 교수님 이제 귀화를 하셨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일본 이제 원래 사람이셨었는데 네. 이렇게 일본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에 일단은 되게 감사를 좀 드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정말 많이 일단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그냥 뭐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오늘 상당히 좀 이제 그 처음에는 뭐 가슴 아픈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좀 화가 나면서 좀 마무리가 좀 됐는데 일단은 제가 많이 알아야지 뭐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좀 네. 더 저기 공부를 좀 하고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사실 공부를 하면요 네.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신문에 그 괜찮은 기사라든가 네네. 있기는 하거든요. 네, 혹은 그 약간 요약적인 그 책이라든가 네. 이런 것만 그 접해도 네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도 막 신문은 여러 가지 변환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좀 요약적인 그 책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네, 괜찮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알아야지 이제 일본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거짓말에도 저희가 속지 않고 저희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너무 많이 했고요.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뭔가 일본에 말하고 또 화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된다. 네, 예, 맞아요. 목표는 화해, 의호니까 그것도 모르고 하면 또 또 당합니다.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당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대등적인 관계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기로 더 많이 좀 공부도 하시고 네. 또 활동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신 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일본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 알아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제 말씀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